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교환 환불하기 보도록 할게요. 자, store credit이에요. 우리가 store 하게 되면 가게죠. 그 다음에 credit 하게 되면 신용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교환권은요, 상품권이랑이 달라요. 일례를 들면 요새는 이제 교환권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기프티콘을 받으시죠. 근데 그 기프티콘의 대부분이 뭐냐면 어디 브랜드의 어떤 제품, 그러니까 가격은 얼마고 어떤 제품, 이거를 그 가게에 가시게 되면 그거를 딱 맞는 상품을 갖고 있는 기프티콘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환권은요, 어떤 금액 안에서 무언가를 내가 금액 안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제품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가면 그 기프티콘으로 인해서 그 제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기프티콘과 제품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교환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가게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고객과 가게에 있는 사람 간이 서로 믿음으로써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tore credi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gift certification 나왔죠. 여러분, certificate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증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상품권은 교환권이랑 달라요. 일정 금액을 가지고 금액 안에서 그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품으로 그걸 바꾼다라는 의미로 해서 상품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물의 증서죠. 상품권이 그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I pay by gift certificate이죠. 그러면 나는 지불할게요. by 뭐뭐로 상품권으로 지불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품권으로 계산할게요. defect이에요. 자, defect 하게 되면 이게 결함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broke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broken은 원래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break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쵸. 진짜 과거 분사형으로 문장 안에 쓰는 거죠. 현재 완료나 수동태에 이렇게 쓰시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과거 분사형을 만들어서 뭘 하죠? 그쵸. 그거를 형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이게 원래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부서진 이런 뜻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더 나가서 명사가 돼 버리죠. 그래서 무슨 뜻이 되냐? 그렇지. 고장. 부서진 거니까 그러니까 고장난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명사시켜서 고장이란 뜻으로 써요. 자, 그 다음에 랭뜨가 나왔어요. 여러분, 랭뜨는요 어디서 온 거냐면 롱에서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형용사에 전미사 th를 붙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명사가 돼요. 그래서 이 롱이라는 단어에서 명사로 가면서 o를 e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th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length, 길이가 됩니다. 롱이 길이가 긴이니까.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store credit, gift certificate, I pay by gift certificate, defect, broken, length.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store죠. 원래는. 근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니까 쌍잠, store 이렇게 될 거고요. gift가 FT인데 certificate이 C이기 때문에 FT C니까 두 번째 생략합니다. 그래서 gift certificate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보통 I will이라는 거 축약을 해서 우리가 보통 I'이라고 발음을 하시는데요. 이런 축약형은 꼭 뒤에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뒷단어를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 모음을 아예 묵음처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I'll p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롱에서
length가 나왔다고 했죠. 이것도 어디서 나온 것 같아. 그쵸? wide라는 단어에다가 th를 붙인 거죠. wide가 원래 뭐예요? 넓은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거기다 th를 붙였고요. 우리는 이거를 명사, 그러니까 형용사로 할 때는 wide라고 하는데요. 얘가 명사가 되면서 이중 모음이 아니라 단일 모음이 되면서요. with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with죠. with 뜻인데요. with 뜻 이렇게 발음을 하시려면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with 아예 시옷받침 D를 넣어줘서 with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건 뭘까요? 풍폭. 원래는 넓이라는 뜻인데요. 그 너비죠. 넓이가 아니고 넓이가 되게 되면 이게 어떠한 가로 세로 곱해 갖고 나오는 게 넓이죠. 그거 아니고 너비. 우리가 폭이나 폭을 너비라고 하죠.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몰디예요. 자, 몰디 하게 되면 이게 곰팡이란 뜻이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ith, moldy.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발음은 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는 관광정보 수집 및 문의하기 보도록 할게요. 자, admission fee예요. 우리 admission 하면 이게 뭐예요? 그치, 입장이에요. 그래서 더 나가서 입학이란 뜻이 있고요. 그거와 비슷한 뜻으로 entrance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 fee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요금 한번 쫙 다 정리해봤습니다. fee는 언제 써요? 그렇죠. 전문적 서비스를 받았을 때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낼 때 우리가 fee를 쓰고요. 그래서 어디에 입장권이라고 했을 때는 입장하는 요금이죠. 그때는 다 fee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이에요. 오픈이요. 동사라는 그 열자의 뜻이 있고요. 얘가 무슨 뜻이 있냐면 열린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가 이 오픈과 서로 반대말인 닫힌, 그래서 closed 해서 이게 다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과거 분사형을 써서 뭘 했어요? 형용사를 써요. 그래서 닫힌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게 보통 여러분들 가게를 가시다 보면 가게에 팻말이 있어요. 앞이 있고 뒤가 있는데 보통 오픈, close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완전 팻말이잖아요. 원래는 열린, 닫힌이란 뜻인데 이게 완전히 사람한테 어떤 걸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그때는 그쵸. 이렇게 명사형을 써서 영업 중, 휴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O하고 C하고를 대문자를 쓰는 게요. 이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표지라고 했죠. 표식이라고 했죠. 이럴 경우에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뭘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로셔예요. 우리가 브로셔 하면 팜플렛.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안내책자, 소책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거는 팜플렛이 아니고요. 브로셔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Can I get a free brochure? 자, can I 나왔어요. can I는 우리 보통 언제 써요? 허락과 양해를 구할 때. 그럼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그쵸? May I 블라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개동사는 여러분 원래 알고 계시는 뜻으로 얻다. 우리 개동사가 큰 뜻으로 얻다죠. 그 다음에 free가 가격과 관련돼서 나오게 되면 그쵸? 무료의. 왜? 여러분한테 가격을 매기시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돈 안 내고 싶으시죠? 그래서 가격이 자유로운, 무료의란 뜻이죠. 자, 그룹 디스카운트. 우리가 디스카운트 하게 되면 명사, 동사가 다 되는데요. 여기선 당연히 명사겠죠. 그래서 단체 할인.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admission fee, entrance fee, open, closed, 그다음에 brochure. Can I get a free brochure? Group discount.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픈은 형용사가 다 돼요. 그 오픈이란 단어가 명사, 동사가 다 됩니다. 하지만 close는요.
형용사로도 쓰이기는 하지만 뜻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렇지. 과거 분사형을 써서 형용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closed 해서 얘는 ed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거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can 다음에 I니까 can I, get 다음에 오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get어. 그래서 can I get a free brochure?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ntrance가 맞는데요. tr 사운드니까 entrance. 그 다음에 discount가 맞는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c니까 쌍잠, discount 이렇게 되겠죠. 자, this way예요. 그러면 이쪽이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표지나 표식으로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그쵸. 이쪽으로 이런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atch your head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표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문자로 다 각 단어는 다 대문자로 해주셔야 돼요. 아까 open, closed를 다 대문자 썼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watch하면 원래 무슨 뜻이에요? 그치?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watch랑 쓰는 게 뭐예요? TV. TV는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지켜보다, 살펴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나가면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감시하다까지 가요. 그래서 너의 머리를 살펴봐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머리 조심. 그래서 우리가 발조심, 지하철 승강장에 발조심 했을 때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해요? Watch your step이죠. step 하면 발걸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발이라고 하면 여기처럼 foot을 써야 될 것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발이 나왔으니까 foot의 과거형, 그러니까 복수형인 feet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발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걸음을 한번 더 뛴다거나 이렇게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텝을 쓰는 거죠. 자, quiet please예요. quiet 하면은 형용사예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죠. 아까도 broken 해서 고장, 그 다음에 closed 해서 휴무, 그 다음에 open 해서 영업 중 해서 다 명사형이 돼버렸죠. 이렇게 딴 사람한테 공지를 하는 것들은 이렇게 형용사를 써서 뭐가 되냐면 명사화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quiet 하게 되면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명사화돼서 조용히 주세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숙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do not climb이에요. 자, 그러면 climb 하면 올라가다, 오르다, 올라가다가 되죠. 그래서 올라가지 마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왜 do not을 썼을까요? don't를 쓰면 한 단어가 돼버리는데, 그쵸? 우리가 보통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문을 만들 때는 축약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단어로 봤을 때랑 두 단어로 나눠 봤을 때가 눈에서 머무는 시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보통 하지 말라는 경고는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way out. 그러면 길은 길이에요. 그쵸? 그런데 어디야? 밖으로의 길이야. 그래서 나가는 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o sketchy. sketchy 하게 되면 뭐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밑그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sketch가 여기서 명사기 때문에 자, 아까 crime은 동사기 때문에 not을 썼어요. 부정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no를 쓴 거죠. 아이고, 이거 대문자로 제가 고친다는 거 그대로 놨구나. 이거 대문자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쵸. 표시가 되고 표지가 되면 다 이렇게 대문자로 단어를 써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no pictures inside죠. 안쪽에서 사진 금지가 되죠. 그래서 실내 촬영 금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pictures가 명사이기 때문에 not을 쓰지 않고 no를 쓴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This way. Watch your head. Quiet please. Do not climb. Way out. No sketchy. No pictures inside.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crime에서 B가 묵음이죠. 단어의 끝이 MB로 끝나게 되면 B 사운드가 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용되는 단어 알고 계시는 거 뭐 있어요? 우리가 새끼 양, 그 다음에 양고기, 램이라고 하죠. 그거 단어 어떻게 써요? 그렇죠. LAMB죠. 거기서 B는 묵음이죠. MB니까. 자, 그 다음에 스케치가 맞아요. 그런데 쌍자음, S 사운드 뒤에 K 쌍자음인, 그러니까 무성음이 나왔기 때문에 쌍자음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sketch 이렇게 되겠죠. 자, no recording이에요. 자, 여러분 record 하게 되면 기록하다라는 명사 동사가 다 되죠. 그런데 여기 ing가 붙은 거니까 얘는 그렇죠. 동사에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록을 하다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놀러 갔거나 이랬을 때 기록하는 게 뭐야? 요새는 손으로 기록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쵸? 비디오 촬영인 거죠. 그게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코딩 하게 되면 비디오 촬영이 되는 거고요. 근데 노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리코딩은 뭘로 쓰였다는 거지? 동명사지. 현재 분사면 현재 분사도 그렇죠. 보통 현재 분사형이 형용사꼴로 바뀌니까 그때도 no를 써도 되겠다. 동사나 명사를 부정해 주는 게 no니까. 자, 그 다음에 no tripods allowed죠. 자, tripod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삼각대. 왜냐하면 이 try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3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받침이 3개래요. 그래서 삼각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tripod고요. 그 다음에 allow는요. 허용하다라는 동사죠. 자, 여기도 뭐예요?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 과거형, 과거 분사를 만든 게 아니고요. 과거 분사형을 써서 뭘 만들었다? 형용사지. 그래서 뭐예요? 삼각대를 허용하지 않는 이제요. 그래서 삼각대 사용 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를 써서 명사화가 된 거죠. 남한테 그러니까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No recording. No tripods allowed. 자, 여러분 이거 레코드라고 읽는 경우 계신데 레코드라는 발음은 없습니다. 리코딩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TR 사운드죠. 그래서 원래는 트라이파드인데 tripod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authorizing personnel only예요. 자, authorized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권한을 부여받은이에요. 여기서는 권한을 부여받은이란 뜻이 있는데 이게 승인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문 기사에서는 어떠한 법을 정부가 아니면 뭐 국회가 승인을 했다라고 해서 authorized를 쓰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승인이란 데 얘기보다는 권한을 부여받은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일단 형용사고요. 자, personnel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명사인데 조직 군대의 인원 직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authorized personnel only니까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만이란 뜻이죠. only 뿐이 많이 뭐 오직 이런 뜻이니까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이 라는 뜻이죠. 그래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우리가 앞에서 금지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쵸? 그러는데 보통 그렇게 금지하면 뭐를 썼어요? no를 썼었죠. 앞에서 보시면 다 이렇게 no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바로 밑에도 no를 썼지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부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단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바꿨을 때는 관계자의 출입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authorized personnel only 이거 별로 잘 안 써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게 되면 이게 들어가는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앞에 뭐라고 그 표시가 되어 있어. 보통 뭐라고 하죠? staff only. 그쵸. 직원만이라고 해서 스텝 only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직원이라는 말을 스태프 말고 또 뭘 쓰냐면 크루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기내에서 일하는 승무원 얘기할 때 크루 얘기 나왔는데 크루 온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no pets allowed. 앞에도 우리 allowed 한번 나왔죠? 뭐였죠? 그쵸? 여기 보면 no tripod allowed. 삼각대 사용 금지란 얘기죠. 자, 여기서는 애완동물 허용 금지죠. 그러니까 애완동물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완동물 반입 금지.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authorized personnel only. No pets allowed. 여기 보시면 authorized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가 personnel 해갖고 P로 시작하니까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authorized personnel only 이렇게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원래 펫하면 애완동물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애완동물이라는 뜻 안 쓰고 뭘 더 많이 쓴다? 반려동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 해서 반려동물이라는 얘기 쓰시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영업 중 휴무를 영어로 각각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투데이스 팁이에요. inflation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가 대문자 처리되어 있죠. 이는 에너지를 뜻하고요. 인플레이션에서 뒷부분을 붙여온 거예요. 그래야 합성어로 에너지 자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인플레이션 하면 물가가 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팬데믹으로 에너지 생산 및 공급망에 사질이 생겼는데 이후 침체됐던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산업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무너진 생산 공급망이 회복되지 않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액화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만들었을 때만 해도 2022년 초였기 때문에 이런데 아직도 지금 우크라이나 내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가 뭐가 많이 여기에 그 쪽에 지역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액화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원자재들이 그러니까 같은 자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당연히 내전이 일어났으니까 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또는 그 이후에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또 내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또 거기도 어디예요?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에너지원이 묻혀져 있는 곳이잖아요. 에너지원이 생산되는 곳이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생산과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생산 및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게 되는 거죠. 에너지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인플레이션까지 봤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